자, 다음에 공통이야.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아이를 원에 보냈을 경우 어떻게 하시죠? 참 난감하죠. 가 라고 할 수도 없고 와 라고 할 수도 없어. 참 애매해. 이럴 때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 때문에 옆집 할머니가 좀 봐주시기로 해서 늦게 오기로 했어. 예를 들면. 아니면 엄마가 반차를 써갖고 늦게 이제 올 수 있다고는 했어. 그쵸?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별도의 보육실이나 또는 별도의 양호실에서 별도의 보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하죠?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대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열이 나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체크를 한 후에 대처잖아.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바로 주 양육자에게 띠리링 전화 받으세요.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의심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가 학부모와 함께 일찍하원에서 병원을 이제 갔다 오게 하든가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과 연계된 소아과에 이제 데리고 가도 되겠냐. 맞벌이 같은 케이스는 갑자기 전화 받아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맞벌이 같은 경우에 부모님의 양해를 구해서 소아과 이제 연계된 그런 곳에 데리고 가도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원장이나 교사가 감염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답이 있어요? 즉각 집으로 back. You must come back home. 오케이? back 해서 어떻게 해요? 증빙 자료를 원에 제출해야죠. 그쵸?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 며칠 동안에 어떤 치료가 필요하오. 이거를 주고 추후 완치 그 확인서를 가지고 다시 원에 복귀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안 온 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끝. 그러면 등원을 안 해서 뼈리가 이 등원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조치하죠? 뼈리가 안 왔네? 그러면 결석의 사유가 명확하면 바로 얘기해도 돼요. 아, 오늘 뼈리가 어디 뭐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간다고 어제 뭐 어떻게 해서 받아서 오늘은 결석을 했습니다. 근데 결석하게 된 그것들이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얘기 없었는데 왜 결석을 했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장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해서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길어진다면 지자체에다가 가정 방문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동 학대 때문에. 얘가 이제 뭐 뭔 일이 큰일이 뭐 난 건지 어쨌는지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끝. 예. 예? 아, 그 기간이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그 기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최소 3일 이상 안 나오면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제 소견이에요. 하루 정도는 연락이 안 되면 좀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틀도 좀 그래요. 근데 3일 이후부터는 진짜 뭐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가 어디서 뭐 굶고 있는지 맞고 있는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한 3일 정도 봐요. 예. 보통 회사원들도 한 이틀까지는 그래 얘가 어디 뭐 머리 식히러 갔나 보다. 3일부터 불안하지 않아요? 일반 회사도? 가보기도 하잖아요. 자, 차량을, 이것도 공통이에요.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별도의 연락 없이 결석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차를 타는 애인데 연락이 없었어, 별도로. 근데 그럼 이런 어떻게 조치해? 이거는 똑같아요. 결석의 사유가 분명하면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대답하시면 끝. 자,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하원 촬영을 할 때 지정된 장소에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1번. 2번. 문자한다. 3번. 전화한다. 4번. 그냥 원에 다시 간다. 정답은 섞여 있어요. 뭐냐?
먼저 유선으로 빨리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 부모한테. 그쵸? 그래서 뭐 늦으면 늦는다, 오고 있다, 아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 늦어서 걔가 맨 마지막에 다시 올지언정. 그쵸? 그리고 원장님께도 보고를 해요.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선은 원장님께 보고 후에 그 원의 애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우리 뼈리 이제 혼자 여기 진짜 10m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우리 집인데 보내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절대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자, 영유아가 혼자 등하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 그 전에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왜 하는 걸까? 아니요. 단독으로 등원하지 않습니다. 끝. 이건 거예요. 난 이제 좀 답답해. 자, 다음에 공통이 있어요. 통합 보육을 할 때 이제 보육이 다 끝났고 쉽게 말하면 나머지 친구들 이제 늦게까지 이제 그 4시 이후로 이제 남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인계할 때, 인수인계할 때 어떤 특이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특이사항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내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연장반 교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쌤이 연장반 교사한테 인계를 하면서 오늘 뼈리의 건강 또는 뼈리의 기분, 뼈리의 어떠한 뭐 행동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달해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 오후 5시에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약 을에서 또는 뭐 하원 시간 그리고 일과 중에서 있었던 오늘 뼈리하고 뭐 영찬이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뼈리가 여기에 이렇게 갔는데 내가 엄마한테 얘기는 했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특이사항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끝. 이젠 차량이에요. 공통이에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매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하차 확인. 이제 다 하차하면은 띡 누르면 뭐죠?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장치들 있잖아요. 옛날에 왜 그 버스 안에서 막 여름에 몰라갖고 애 막 열 올라갖고 죽은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차 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일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쉬워. 등하원 다 끝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을 한 교사가 그 차에 들어가서 진짜 아무도 없는지 다 확인하고 장치 누르고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 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 그리고 차량, 이런 거 있어. 봉고가 아니구나. 밴. 그쵸? 네. 우리 이렇게 그냥 노랑차 포함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린 노랑차가 없네. 25인승 미니버스가 있네. 거기에도 있어야 되고, 우린 노랑차가 없어. 그냥 원장님 차. 원장님 차로 등하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 차에도 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다 그 수칙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등하원 차량이 오토바이가 사용됐든 포크레인이 사용됐든 뭐 경운기가 사용이 됐든 어떠한 교통기관이라도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차량 운행 시 동승하는 성인은 누구죠? 그러면 그날의 선생님을 얘기하면 되겠죠. 끝. 자, 운전기사님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예. 또는 아니요. 예요. 근데 만약에 예.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만약에라고 또 물어볼 거야. 아니요? 에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원장님께 즉각 보고합니다. 내가 기사님이랑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안전도 원장님께서 체크하셔야 되니까 원장님 오늘 우리 뼈리 기사님이 하루 종일 무슨 전화를 하시면서 가고 있었어요. 라고 보고를 즉각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급 상황일 경우, 진짜 술 먹고 운전하거나 뭐가 이렇게 심신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당이 떨어져서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거나 응급 상황일 경우엔 전원 하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원장님께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하겠습니다. 난폭 운전도 마찬가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